지금 부산 분양권이 이제 부산 시장의 방향을 상승 곡선을 리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가 분양권의 상가 거래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양권도 단지마다 디테일하게 모든 단지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강의에서 큰 맥락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산 분양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많다가 내년부터 적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얘기하셨잖아요. 자, 올해 2024년도입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정리했고 여기 보면 분양 가격이 있습니다. 네네. 분양 가격. 여기 2023년도, 오른쪽 표는 2024년도예요. 네. 그래서 단지명 나오고 소재지, 입주 시기 2024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세대수 그리고 분양 가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분양 가격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거 어떻게 분양권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그냥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어딜까? 라는 의문으로 좋은 아파트, 좋은 분양권 처음에 관심 먼저 가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분양 가격이 비싼 애들을 먼저 한 번씩 살펴볼게요. 오케이. 2024년도에는 평당 2천만 원이 가장 최고가입니다. 2천만 원? 분양 가격 기준이에요. 레이 카운티죠. 맞다. 레이 카운티. 11월 달에 입주하는 싫어. 레이 카운티가 입주할 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양권 상태에 우리가 투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3년 뒤 입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시기 동안 상승분을 프리미엄으로 내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계약금 10%의 적은 돈으로 투자금 대비 수익이 좋다고 해서 분양권 쪽으로 지금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거잖아요. 소액 투자가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입주 관점에서는 올해 입주하는 분양권들은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극히 어렵잖아요. 바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 맞죠. 후분양. 그래서 지금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격대가 좀 저렴한 애들은 올해 입주하는 애들이 프리미엄이 좀 적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레이 카운티가 올해 입주 시장의 가장 큰 최대인데, 그럼 레이 카운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레이 카운티가 조금 내가 들어가기에 투자 금액 자체가 조금 모자라는 분들은 홈타운 금매가 나오지 않을까. 팔고 올라가니까. 주변 아파트들 관심도 가지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근데 금매는 어느 정도 당연히 저는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요.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는데 레이 카운티는 그렇게 금매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워낙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던데? 네. 그래서 레이 카운티의 가격은 방어를 당연히 잘 하고. 신기하게 그 대단지 매물이 많이 안 나요. 네. 주변에 꼭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존에 구축들을 놔두고 현금 여력이 되기 때문에 레이 카운티로 입주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팔고 들어. 무조건 팔아야지만 들어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금매로 내놓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주변 구축들 금매는 당연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네 인천 사고요? 네, 동네 아이파크. 동네 아파트 2단지. 아이파크도 지금 그 비과세기가 2년이 지금 돌아오는 거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레이 카운티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양정 포레이스 스위치행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지금 1억, 원래는 1억 미만도 있었는데 지금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올라갔어요. 네, 좀 올라갔죠. 포레이스 스위치행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 주더라도 가격대는 양정이고요. 나쁘지 않다. 네, 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다음 2024년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도 분양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부터 분양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지금 평당 2천만 원에 분양한 아시아드 3정 그린코아 더시티. 얘는 세대수가 99세.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미분양이는데 그래도. 네. 그래서 세대수가 적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아리까리에도 아직 미분양입니다. 다음 사직 코로 하늘채 리센티아. 얘는 사직고등학교 좀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죠. 사직 1-6구역일 거예요. 네. 그런데 지하철 라인에서 조금 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사직고등학교 학군 좋잖아요. 동문고등학교 학군은 좋아가지고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 일반 분야도 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가 평당 3천 분양. 3,164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얘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투자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얘가 최고가가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쵸? 12억. 그런데 주변에 주복들 보면은 다 12억 정도 고가는 부르고 있어요. 11억, 12억. SM 프로. 그런데 입지 자체가 군함로에 붙어 있고 음. 하기 때문에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좋거든요. 에이스. 네, 군함로에 붙어 있고 그리고 고층은 뭐 바닥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층이 좋죠. 근데 일단 저층은 지금 미분양 나 있잖아. 뒤에 안 보이는 거. 네. 그거는 지금 뭐 9억, 10억 하는데 사도 돼요? 사견을 저는 얘기해주세요. 저는 개인적 사견으로는 이런 사견 이야기하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한데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해운대 경동 미인뷰 세대수는 630세대입니다. 그리고 맞죠? 이제 내년에 바로 입주하잖아요. 네. 입주 시기가 좀 적게 남으니까 투자들이 붙기가 좀 어려운 상황. 실거주. 왜냐면은 우리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아파트 상승분을 프리미엄으로 흡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바로 입주해야 되고 잔금도 줘야 되고 뭘 아파지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호가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 경동 미인뷰 2차 자체 주변 아파트 가격하고 미인뷰 2차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딱 그냥 그 가격에 분양했어요. 다만 투자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 이 600세대를 전부 다 투자가 다 들어갔다고 하면은 매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때 투자의 포인트로 그러니까 실거주를 한번 고려를 해본즉 하더라도 투자로 이제 접근하는 건 사실 조금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쉽진 않죠. 그래서 그냥 저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가격대 9억 정도의 가격대라고 하면은 뷰 안 보여도? 뷰 안 보여도 뭐 어차피 일주는 좋아. 이 해운대권역이 다 뷰 해서 그렇지. 그럼 뷰값을 포함해서 10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포함된 거잖아요. 9억 정도는 줘야죠. 15억. 응? 9억이나 10억이. 더원은요 네. 그러면 옆에 아니, 있는 거. 8억, 대연 3구역이 8억 중반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뷰 나오는데 뭐 8억 중반, 9억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층 그러니까 대연 3구역의 가격, 로얄의 가격과 여기에 중저층의 가격이 얼추 좀 차이가 나지만 얼추 비슷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 못 해봤다. 나는 구역에다 같이 비교할 생각 안 했거든. 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그냥 적당하게 분양했다, 적당한 분양 가격이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원 어떻게 보세요? 다음 이제 옆에 있고. 더원. 네. 이때 해운대역 크루지어 더원이 2,781만 원으로 분양을 했고 7월달 입주 시기도 비슷하죠. 완판 됐거든요. 네. 더원은 분양 가격이 좀 저렴했잖아요. 제일 좋은 게 9억 얼마였죠? 네. 10억까지. 그리고 저층은 이제 8억 정도 선에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2달 전에 자세하게 수업을 했는데도 분양 가격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여튼 제 기억이 그게 아니라 하도 많은 분양이 때려져 나오고 비교 분석할 물건들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또 부산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 투자, 전국으로 다 보기 때문에 제 특징은 아파트 이름 잘 안 봅니다. 아파트 이제 못 외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너무 디테일하고 복잡해지고 맞아. 내가 살 때만 분석하면 돼. 내 안에 사이 좋아. 이름 이렇게 지어. 그러면 외우기가 편하잖아. 그렇지. 네. 무모하게 나를 신달래. 그러니까요. 내 남편 미워. 차라리 이렇게 이름 누가 네. 살아? 중앙하이츠, 더일, 신평역 꼭 어디서 여기까지 갖다 붙여야 되니까?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 오션시티, 하브시티 뭐 다 또 헷갈려. 비슷비슷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막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내부 찍기도 힘들어. 비슷비슷하고 이런 뒤에 있는 끝자리 5, 6자리를 기억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여튼 좋습니다. 도어는 그러면 뷰가 이거는 뷰 문제가 아니라 1초가 안 들어오잖아. 일주가 안 들어오지만 이 가격대가 이제 8억 정도라고 하면 또 똑같은 맥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연 3구역 가격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되게 고급이에요. 너무 좋죠. 자재는 확실하게 월등하게 고급이고 앞에 이제 뷰도 안 나오고 일조가 좀 안 좋고 볕이 좀 안 들어오고 단점이 있지만 이 저층 그래서 완벽하죠. 근데 나는 도원을 이 분야 소리 나면 느낀 건데 참 투자자가 많이 붙었다. 실거주보다 그걸 느꼈어. 왜냐면 난 전화를 계속 받잖아. 네. 그러면 실거주랑 투자가 많이 붙고 나중에 던지는 물건이 많고 전월세 많이 나오겠는데 그런 생각? 근데 경동은 반면에 실거주가 많이 붙었거든. 전화 상담했을 때. 네. 두 단지가 느낌이 달라. 바로 붙어 있는데. 그 현장 느낌도 되게 중요하죠. 너는 좀 전화 상담을 미친 듯이 많이 받았거든요. 도원이랑 경도. 내한테 전화 온 사람도 그랬어. 그 현장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양권 제가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기간이 저도 뭐 투자자니까 너무 또 짧기 때문에 사실 뭐 잘 되는 부분도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니까 선뜻 투자하기 좀 어렵죠. 당근. 네. 오케이. 그리고 다음은 이제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름이 레미안 포레스티지였네요. 산이군, 산에 붙어 있는 평당 거. 2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온천 사고역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는 부분이 대단지. 있죠. 레미안. 여기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가격대를 그 매매 가격 자체를 비교하면은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래요. 그냥 1억 더 주고 조금 좋은 데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입지가 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6억이면은 8억 5천, 2억, 2억 3억 지금 차이가 나고 입지 대비 2억 3억 지금 차이가 나야 되는데 2억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부산의 현 상황은 사실 하락되었잖아요. 그래서 간격이 좁아져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단지 내에서 뷰가 보이고 강대 뷰가 보고 안 보이고 따라서 1억 5천 차이가 난다. 주탑 플러스. 그 때문에 여튼 지금은 조금 더 상급지를 매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상급지와 비상급지 간의 가격 차이가 완전 적게 납니다. 이제 더 날 것 같다는 얘기신 거죠. 원래 항상 그래요. 그게 기본이에요. 투자의 기본 맥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락기 때는 대형 평형을 사야 되잖아요. 소형, 중형, 대형 평형 가격 차이가 적게 납니다. 그냥 항상 그런 거예요. 상승기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락기 때 매수는 대형 평형, 좋은 애들을 매수하고 사실 상승기 때는 팔아야 돼요. 많이 벌어졌으니까. 다시 하락기 때 사고 상승기 때 매도하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진짜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불인이들 초보들 돈이 한 1억에서 2억 가지고 많이 있더라고. 30대 초반 친구들이 열심히 벌어서 오면 2억 초중반이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상담해줘 내 집 마련을 투자를? 그 여력에 대해 그 본인의 사실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대출이자 감당이 틀리기 때문에 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책정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하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어떤 거시적으로 제가 궁극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은 그 본인 자본 가진 내에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지금 사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 듣고 싶었어. 그런데 1억은 사실 금액이 좀 너무 적고 그렇죠. 근데 처음에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서 아이가 어릴 때까지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모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정도 못 모았다라고 하면은 본인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인정. 두 명서 같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 정도 결혼하기 모셔야죠. 전부터 모아서 결혼하고 나서 2억까지 모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2억 정도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억 중반 정도 아파트 가격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6억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70% 대출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억대, 6억대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근데 5억 중반대 가격으로서 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이번에 제 지인이 한번 저한테 상담을 해서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에 단지 예를 들면 이제 양운에 안에 목골역에 5억 중반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선에서 그 정도 어떤 입지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70% 대출 내십시오. 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은 하락기이기 때문에 상승기 때 다시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양 가격이 6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양우 내한해 같은 경우에도 분양 가격 지금 분양하게 되면 7억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링크에 이제 마방 있거든요. 그쪽 검색하셔가지고 상담 요청 그 제 수업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이에요? 유료로 상담은 아직 안 하요. 아니 저는 준비되면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는 아, 거죠. 네. 그건 좋죠. 네, 왜냐면 수업 들으면 강사님한테 질문하기 편하거든요. 생판 모르는 저 도와달라는 것보다 강의를 듣고 라포를 형성해서 물어보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톡방에서 또 질문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쌍용도 플래티넘 오시리아가 12월 달에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는데 믿으러 뭐예요? 한번 보면은 이 빨간색 선만 한번 볼게요. 분양가 좀 높았던 애들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이상만 제가 봤거든요. 2023년도에는 레이카운티 2024년도에는 그래도 빨간 선들이 조금 분양가 높았던 애들 좀 보입니까? 네, 지금 보이죠? 6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2025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나 가대 부족이네요. 자 그러면 2025년도에 입주 물량이 9,437세대로 부산의 적정 입주 물량 부산에서 이 정도 입주 물량은 한 해에 적정하다고 가정하는 게 18,000호 정도 되거든요. 근데 15,000호 정도로 입주 물량도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입지가 좀 평당 가격이 좀 비싸거나 입지가 좀 좋은 애들이 없어요. 아니 이거 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평당 2천만 원 넘잖아요. 파란색 색깔이 맞지 않습니까? 피가 싸면 되는 거잖아. 내가 살 때. 그렇죠. 그럼 되게 답인 거잖아. 그렇죠. 또 2025년도 약간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도 평당 어느 정도 입지가 좀 괜찮다는 애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양정 차이 드셔야 됩니다. 양적 1구요. 네.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편한 세상, 에코델타, 센터 포인트. 이것도 너무 좋죠. 이거 분야가 상한제예요 지금. 네. 이 강동도 강서구입니다. 에코델타.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명지 쪽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강서자입니다. 이거 분야가 상한제. 네. 그리고 에코델타. 브루지오린. 네. 예. 에코델타. 알고 보면 2025년도는 강서구 쪽이에요. 입주가 대략. 집중되어 있고 중심부 입주 물량이 없다. 완전 과대부족이고 아. 그리고 입지가 좀 좋은 매매 가격, 평당가가 좀 비싼 아파트 입주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부산 시장이 좋아질 확률이 엄청 높죠. 매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보니까 그래서 양정차이 더샵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입주할 때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그 2025년도에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정자이가 입주하고 예를 들면 대연 더샵도 입주하고 입주하는 단지들이 좀 많다 보면은 내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수요가 분산되는데 네. 2025년도에는 많이 부족한 현상이 있다. 이게 이제 부산의 어떤 입주 물량을 좀 상세하게 보는 특징이고요. 자, 근데 이게 프리미엄을 생각하시면 뭐 이제 솔직히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에코델타 시티는 호가가 되게 몇 억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양정 더샵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그렇게 많이 높진 한 않더라고요.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붙어 있죠. 3천만 원짜리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계좌가 안 나오고 다시 3천 달라고 5천 부르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양정자 입주할 때 나름 괜찮다고 말했었어요. 그 미분양 다 주보러 가셨어요 그때. 그리고 2026년도, 7년도 이쪽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지금 분양하는. 많잖아요. 지금 분양하는 애들. 그리고 입주시가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로서 어떤 프리미엄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2026년도에 두산 이구더 제니스 오션시티, 우암 1, 네. 우암 2. 우암 2, 그리고 에코 델타시티, 대성, 베르디, 너무 좋죠. 부산 롯데캐슬 인피니에, 오브 타입 그리고 부산 에코 델타시티 대박. 디에트로 더 퍼스트. 대박 1차. 그냥 대박 1차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델타 시티 대박 1차. 요거 지금 아, 문제 여기 있어. 아파트 이름이 16글자. 너무 그러니까 길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네. 분양가 5%로 계약을 했는데 5% 신대를 하기로 했는데 신대가 안 놓은 사람이 있는 거야. 네. 그럼 그 사람도 10% 다 내야 되잖아. 그래서 계약이 포기될 수도 있는 사 어떤 계약이 10%다 잔압해야 되는 사 10%다 내야 되는 조건. 그럼 약속을 했을 때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모르지. 처음에 분양할 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이때 있었지. 문구가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제도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2027년도에 4월 달에 대연 DIL 입주하는 거예요. 4488세대, 네. 4488세대. 네네. 4488세대가 그렇네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분양하는 애들은 평당 2천만 원 다 넘깁니다. 당연히 넘기죠. 네. 입지가 좋건 안 좋건. 조금 좋지 않건 간에 2천만 원 다 넘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당연히 지속될 거고요. 그런데 입지 대비 약간 평당 2천만 원대의 분양가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면 미분양 좀 나오겠죠. 그런 계약. 그러면 또 계약금 5%씩으로 하면 또 계약금 5% 하면 사람들이 또 벌떼처럼 좀 달려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부산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DIL 이제 먼저 딱 말씀하셨는데 대연 DIL이 2027년도 4월 달에 입주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리고 지금 완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당연히 붙는 거고 입주 기간이 많이 남고 그리고 완판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투자 포인트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충분히 팔면 되잖아. 팔면 되는 거니까. 당첨돼서. 완판된다는 말은 무조건 프리미엄 붙는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연 DIL이 2027년도 4월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은 분양 가격 약간 높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양 가격이 약간 높다고 하면은 미분양 나올 거고 그죠? 미분양 나오면 계약금 5%. 마법이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사실 알고 보면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계약금 5%로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붐이입니다. 맞아요. 사람들 입으로 오르내미 내가 샀다 내가 되면서 샀다. 원래는 미분양이 한참 남아 있으면은 이 단지 이름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계약금 5%의 이 단지 이름들을 막 언급하고 카페에도 이야기하고 투자자들 사이에 이야기하니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뒷차를 좀 타게 되는 좀 경향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딱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아파트는 없다. 내가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파느냐, 내가 실거주 하느냐, 투자 목적인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가 좋으면 이 가격대가 프리미엄이 탁 올랐다가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 또 제일 민감. 등락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내가 등기를 칠 것인지 등기를 치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적당한 어떤 내가 목표 수익을 잃었다고 하면은 타이밍에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분양권 지금 매수를 하고 등기까지 그냥 무조건 66% 있어요. 양도세가 상당히 높은데 2023년도 개정 안에서 1년만 보유하게 되면은 일반 가세로 전환시켜 준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말은 그렇게 했는데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미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분양권들 다시 매수세가 가담이 되면서 가격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또 정책적인 이슈를 잘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아무래도 입주 기간이 좀 많이 남은 애들이 안전하니까 안전한 애들은 투자하시고 적당한 내 목표 수익을 이뤘을 때는 등록폭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왜냐면 제가 분양권 투자도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하고도 있고 서면 4만 이런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뭐 1억 이렇게 붙었다가 입주하는 시기 2,500 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다가 막상 이상하게 프리미엄이 2억씩 붙어있는 거예요. 내가 매도하는 시기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프리미엄 2억이 5천, 4천 떨어지게 되면은 또 수익이 상당히 많이 경감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 목표 수익을 이루면 약간 아파트보다 조금 더 미련을 버리면서 매도하고 또 사면 돼. 사면 되죠. 네. 그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네. 있다.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부산의 브리핑은 여기까지. 오늘 이것만 들어도 부산 전체를 다 파악하는 느낌. 너무너무 좋은 강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물섬 들어가셔가지고 마린보이님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링크 하나 남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